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유명인 부부의 궁합이라고 해서 있는 게 보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민박집을 운영했던 두 부부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기에 좋았던 그 부부, 과연 사주팔자 궁합은 어떨까?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떠있는 사주팔자가 아닌 삼주육자, 그렇죠, 삼주육자죠. 연, 월, 일, 시간은 빠진 연과 월과 일만 가지고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주팔자, 삼주육자 이런 것들은 시간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맞을지 틀릴지 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삼주육자, 연과 월과 일, 삼주 그리고 여섯자로만 가지고 일단 궁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주육자는 당연히 그들의 것이 되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빠져있기 때문에 사주팔자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자, 삼주육자, 두 사람의 삼주육자를 가지고 부부가 된 이유와 그 궁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연월일을 모르는 경우가 있지요. 인터넷에 떠있는 자료는 그저 이렇게 나타난 것뿐이고 여기에 위에 있는 출생을 언제 했는지 요거는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적천수 천미 같은 것을 공부할 때도 요렇게 사주팔자만 딸랑 보여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번 언제 태어났는지를 확인해서 대운과 연운의 흐름 등을 살펴보는 것이 사주풀이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남자의 삼주육자를 한번 넣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남자의 삼주육자는 기미년, 기사월, 정축일입니다. 기미년, 기사월, 정축일. 기미, 기사, 정축. 그리고 일은 그냥 갑자일이라고, 시는 갑자시라고 임의적으로 넣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한번 불러와 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기미, 기사, 정축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게 1979년생이네요. 1979년 40살입니다. 40살이네요. 양력 5월 10일 양력 5월 그리고 시간은 뭐 임의적으로 시간은 정했으니까 요거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자시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보게 되면 기미기사 정축 경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미기사 정축만 신경 쓰면 되고요. 경자는 그냥 이 사주에 보면 도화살이 없으니까 도화살을 하나 끼워서 넣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해묘미 삼합일 때는 자가 도화살인 거 맞죠? 해묘미 삼합이 되면 자가 도화살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는 도화살 이렇게 돼 있죠. 자는 도화살 그냥 요대로 놔두고 한번 넘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사주팔자가 나오면 요 대운이 이렇게 나오고 또 연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연 몇 년 하는 연운이 쭉 나오는데 2018년 올해가 2018년이니까 2018년에 한번 놔두고 일단은 요렇게 놔두고 자, 여자분의 사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갑인, 임신, 무술이라고 인터넷에 있네요. 갑, 인, 임신, 무술, 갑인, 임신, 무술이라고 인터넷에 있습니다. 요 사주의 경우도 요 사주는 도화살, 일반적인 도화살? 아니구나. 일단 안 나왔죠. 갑인, 임신, 무술. 인호술일 땐 묘가 도화살이 되겠죠. 이 사주에도 지금 도화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묘가 나오기 위해서는 뭐 을묘라고 한번 넣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불러내보면 1974년생입니다. 1974년생. 자, 사주팔자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 사주팔자가 남자 사주팔자죠. 지금 1974년생 45살입니다. 일단 한번 넣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974년생 1974년 8월 25일 시간은 묘시로 해서 넣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묘시
갑인, 임신, 무술, 을묘, 갑인, 임신, 무술, 을묘 요런 사주팔자가 나왔습니다. 요런 사주팔자가 나왔고요. 2018년에 요 대운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 남자 사주는 2018년에 대운이 바뀌고 있고요. 이쪽은 다시 여자 사주가 됐었죠. 여자 사주로 다시 바꿔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남자 사주, 여자 사주, 뭐 사주팔자는 똑같지만 요 대운의 흐름이 반대가 됩니다. 대운의 흐름이 반대가 되니까 정확하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2018년으로 다시 만들어 놓고요. 일단 뭐 운의 흐름을 보거나 하지는 않을 거지만 일단은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맞춰놓고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남자 사주와 여자 사주, 이쪽이 남자분이죠. 지금 남자분, 여자분, 남자 사주, 여자 사주인데 남자 사주와 여자 사주에 일단은 배우자 궁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남자 사주는 무술 일주가 되겠고 여자 사주는 정축 일주가 됩니다. 정축은 뭐죠? 백호살이죠. 무술은 뭐죠? 백호살입니다. 괴강살이죠. 괴강살. 무진무술, 임진임술, 괴강살이 됩니다. 괴강살. 무술은 남자 사주의 무술은 괴강살, 일주가 지금 괴강살로 되어 있습니다. 괴강살에 대해서 참고하고 싶으신 분은 사주학관의 괴강살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 사주의 일주가 지금 정축으로 되어 있는데 정축은 백호대살입니다. 백호대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역시 사주학관의 백호대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남자 사주의 일주가 괴강으로 되어 있고 여자 사주의 일주가 정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두 사람이 부딪히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지지, 배우자 궁이 서로 간에 축과 술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축술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사주의 연지에 미가 들어가 있죠. 여자 사주 연지에 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축술미 삼형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되고 있죠. 축술미 삼형살입니다. 그리고 별개로 보게 되면 지금 월주가 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분 월주가. 남자분 월주는 임신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사신 또 사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궁합적인 면에서는 좋다고 할 수가 없는 사주 8자, 사주 3자, 3주 6자인데요. 시간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뒤바꿀 만한 작용력은 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던 이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인이 있을 텐데요. 자, 여기 여자분 사주팔자에 보면 정축 백호의 기기미. 자, 토가 무척 강하고 정화나 사화가 화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생토, 화와 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살짝 이 정화가 이 토의 기운에 지금 눌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화는 자기의 기운을 받쳐줄 수 있는 기운이 필요한데 정화를 받쳐줄 수 있는 기운은 목기운입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니 연주가 나무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화가 좋아하겠죠. 그래서 은근히 이 남자 사주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내 일간이 필요로 하는 오행의 기운을 상대방에서 가지고 있을 때 왠지 통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왠지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 정화는 당연히 여기에 목과 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 사주 쪽에서 또 봤을 때는 무술인데요. 무술 쪽에서 봤을 때 무일간도 역시 아래 조금 더 든든한 백그라운드라고나 할까요? 그런 기운이 들어왔으면 하고 바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갑인도 튼튼하고 임신도 튼튼합니다. 무술 역시 튼튼하긴 하지만 좀 더 튼튼해서 이 두 기운보다 좀 더 강하게 기운의 작용을 좀 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보니 토로 왕성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사주팔자가 보입니다. 바로 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남자 사주가 여자 사주 쪽으로 끌리게 된 것일 거고 서로의 필요한 기운들을 서로에게서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기운을 상대방에서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끌린다, 또 통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겠는데 이렇게 서로 끌려서 맺어졌다고 해도 그 궁합이 좋으냐? 그건 또 아닙니다. 궁합은 서로 간의 흐름, 운의 흐름이나 서로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판단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찌되었던 이 두 사람이 끌리게 된 이유는 자신이 부족하거나 또 가지고 싶어하는 오행의 기운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그 기운에 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화일간의 입장에서는 나무의 기운이 필요했고 물론 불의 기운이 와도 되겠지만 화생토, 어차피 토에 뺏길 거 목생화 하면서 목극토 하는 목의 기운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의 기운의 강한 갑인을 가지고 있는 남자 사주에 끌렸을 것이고 이 남자 일간 무술 일주의 입장에서는 일간 무가 술토가 있긴 하지만 좀 더 강한 토를 가지고 요 두 든든한 오행을 견제하고자 토를 추구했는데 물론 화생토 할 수도 있지만 무토 일간의 입장에서는 요 강한 갑, 목극토 하기 때문에 갑이 신경이 쓰이는데 기미년생이라면 갑기 합을 해서 목을 합할 수 있으니 기토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토년생과 합을 해서 목의 기운을 무마시킬 수가 있으니 무토 입장에서는 기토년생에게 당연히 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는 갑년생에게 끌렸을 것이고 정화 역시도 기토가 굉장히 강하니까 정화는 갑년생에게 끌려서 갑기합 할 수 있는 갑년생을 택했을 것이고 무토 입장에서는 갑이 신경 쓰이니까 또 기년생에게 끌려서 갑기합 할 수 있는 서로 상호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주를 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는 갑인년생이 인연인 것이고 무술 남자 사주 남편 사주 입장에서는 기민년생이 인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갑인년생과 기민년생이 이렇게 맺어진 것이겠습니다. 요 사주는 인연에 의해서 맺어진 건 맞습니다.